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 여건이 날로 악화되면서 사찰들의 살림살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박영우 문체부 장관 등 총무원사를 찾은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향해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불교와 전통문화, 문화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가 4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공방 속 민생에 대한 질의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개국 30주년을 맞은 BBS 불교방송이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철불,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을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내일 첫 방송합니다. 다큐멘터리는 높이 2.81m의 철불을 카메라에 생생히 담아내고 문화재 활용과 보존이라는 시대적 가치도 조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지만 BBS 불교방송의 방송포교 불사를 이끄는 만공의 동참 열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공회를 주위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권유해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108명의 권선을 읽어낸 60대 부부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 여건이 날로 악화되면서 사찰들의 살림살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박영우 문체부 장관 등 총무원사를 찾은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향해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이 자리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4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 예방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형편이 어려워진 불교계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닥쳐오고 있는데 추경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배려가 좀 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마 좀 정도들이 조금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런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가 되나요? 원행 스님은 지난 10일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서운함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추경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좀 합당한 대처를 좀 해주십사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지금 3차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 사찰의 전기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저녁에 이 방범 등 같은 걸 켜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일반 전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육용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박영우 장관은 불교계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불교계가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가능하면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합니다만 하다 보면 꼭 사각지대가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금 말씀 주시면서 다시 한번 가서 제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화재 보유 사찰은 1년 전기요금으로 규모가 큰 사찰의 경우 평균 2억 원, 작은 사찰은 8천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로서는 관리 비용이 꽤 큰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지키는 데 쓰는 전기들이거든요. 보물을 지키는 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서 가로등에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추가 대책으로 공공기관에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를 크게 감면해주는 대책을 내놓은 만큼 종교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교계 협조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불교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계 협력에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불교와 전통 문화, 문화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찰의 어려움들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나 이런 그 전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대표님이시니까 한국의 전통 문화나 이런 문화재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시도록 협력하시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거듭 주셨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협력하겠노라 하는 다짐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이 자리에서 전국 13,000여 개 사찰에서 국난 극복과 남북 평화 통일을 발언하는 기도를 올렸다며 불교계 국난 극복 노력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불교계 지도자들을 내일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걸로 전해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산문 폐쇄와 법회 중단 등 불교계의 선제적 방역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종교계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국회가 4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공방 속 민생에 대한 질의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진행된 21대 국회 대정부 질문. 여야 정치 공방 속에서도 민생 대책과 경제 회복 노력이 돋보이는 정각회 의원들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각회 종단지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의 현실을 비판하며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해 연말에 내년에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논쟁을 밤새면서 이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시국에 이 사실이 아닌 의혹과 허위 폭로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치게 만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치 공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친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도 변한 것입니다. 진실은 온데간데 없이 혐오만 주고받는 작급의 사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더욱더 저는 피곤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등 세부 사업에 있어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추석 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취임 100일을 맞아 비대면 화상 기자간담회를 연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화성 용주사 본말사가 한국불교 중흥을 발언하는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 등 2교구 본말사 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1억 2,525만 4천여 원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사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해줘 큰 힘이 된다며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과 계룡대 영예법당 불사, 경주 남산 열암곡 부처님 일으켜 세우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조계종 사찰 신도들로 구성된 직할교구 신도회가 조계종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최상원 제6대 신도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최상원 회장은 이 취임식 비용을 모아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직할교구 말사들만의 연합체를 벗어나 수도권의 도심 사찰들을 두루 아우를 수 있도록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국 30주년을 맞은 BBS 불교 방송이 현존하는 세계 최대 철불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을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내일 첫 방송합니다. 다큐멘터리는 6.2톤의 쇳물을 중단 없이 부어 완성한 높이 2.81m의 철불을 카메라에 생생히 담아내고 문화재 활용과 보존이라는 시대적 가치도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연기 속에 나타나다 사라지는 천년 불상으로 시작되는 BBS 개국 30주년 특집 다큐 세계 최대의 철불을 찾아서가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BBS 박경수 보도국장이 나레이션을 맡은 다큐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하사창동 철불을 최첨단 영상 장비로 손에 잡히듯 담아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 고려의 수도 개성이 아니라 하남에서 세계 최대 철불이 조성된 배경을 샌드아트로 입체화했습니다. 고려시대는 지방통치제도의 정비와 중앙집권적 국가 기반이 확립되면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지방의 귀족이 국가의 핵심 세력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정치는 유교가, 종교와 문화는 불교가 맡으면서 구석기 미사지구부터 한성백제를 거쳐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군사적 요충지이자 물류와 교통, 교육의 핵심 지역이었던 하남. 특집 다큐는 일제에 의해 불과 100여 년 전 발견돼 서울로 옮겨져야만 했던 철불의 사연을 통해 유물, 제자리 찾기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국립박물관에 계시는 것도 좋지만 본래 자리로 오셔서 그 가치가 확실하게 이렇게 더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특히 철불이 발견된 하남 천왕사지는 3기 신도시 교산지구 내에 위치해 있어서 이번 다큐를 통해 역사 보존과 개발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던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산 지역 내에서 23% 정도를 저희들이 천왕사지, 광주한교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지구로 보존하고 지혜롭게 개발하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철불과 천왕사지가 신도시 개발과 함께 앞으로 어떠한 새 역사를 써내려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지만 BBS 불교 방송의 방송포교 불사를 이끄는 10만 공덕주 모임 만공의 동참 열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공회를 주위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권유해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108명의 권선을 일궈낸 60대 부부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 BBS 불교 방송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60대 김준혜, 김진숙 부부. BBS의 10만 공덕주 모임인 만공회를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려 108권선을 이끌어낸 발심 원력으로 공로패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지난 7월부터 한 달 반 만에 무려 130여 명의 만공회 동참을 이끌어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송을 아침에 일어나면 사경하고 기도하고 불교 방송을 꼭 접하다 보니까 스님들의 그 좋은 법문도 많았고 참불가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김진수 공덕주는 지난 30여 년간 BBS 불교 방송을 보고 들으며 불심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뇌종양 진단을 받아 큰 충격으로 유서까지 남겼지만 부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게 되면 보시에 매진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이 저를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부처님께 꼭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부처님 가피와 살아생전 기도 공덕을 많이 쌓은 시어머니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다 생각한 김진수 공덕주는 법화경 사경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건강을 되찾은 뒤 40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춘천 사문사에서 신도회장을 하는 남편과 함께 망공의 108권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자들이 망공회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권선을 했더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그런 걸 보고서 주변에 이런 거를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들 부부의 노력으로 아들과 손자, 며느리, 형제들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도 모두 망공의 회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깨가 무거워지고요. 잘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얻는 재정적인 도움이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부는 망공회를 권선하며 건강도 회복하고 복을 받고 있다면서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한의심이 나고 더 앞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서도 춘천에 또 할 겁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송 포교 불사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보여준 60대 부부의 훈훈한 사연이 주위에 맑고 향기로운 기운을 가득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윤성희 동국대학교 총장이 BBS 초대석에 출연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 운영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서울 마포 BBS 불교방송 스튜디오에서 코로나19로 사회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학교는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이선재 BBS 사장을 만나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불교계가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난 해소가 화두로 떠오른 요즘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LH가 경기도 성남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공공주도 재개발이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 구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 공공주도 재개발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건설 공기업이 민간 시공사와 손잡고 진행한 이른바 성남형 공공재개발의 1단계 구역인 이곳 맞은편에서는 2단계 재개발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면 철거의 부작용을 줄이고 원주민 재정착 여건을 개선한 순환 정비 방식으로 대표되는 이 성남형 공공재개발 사업에 학계와 타 지자체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이 재개발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니즈를 반영을 하여 생활 SOC를 입체적으로 구현을 하였고 또한 재정착률을 고려하기 위해서 주거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순환 정비 방식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1, 2단계 재개발을 기본 모델로 LH가 성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5개 구역 3만 9천 세대 규모. 세입자 순환용 임시 거처를 모듈러 주택 등으로 마련한 뒤 정비 공사를 진행해 생활 공동체 문제와 인근 전세난이 해결됩니다. 이 장점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정치권과 학계가 함께 세미나도 열어 성과와 한계를 공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성남형 공공재개발이 거둔 민간 대비 30% 이상의 재정착률, 신속한 사업 추진, 이주비 확대,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을 통한 사업성 개선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적어도 경기도에서 도시생 사업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기본적인 이런 원칙을 토대로 주민들과 함께 주거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한 상인들과 함께 상업 생태계를 저희가 보존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성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범적인 성남형 공공 재개발 사업의 그 새로 모델을 인근 수도권으로 확대하도록.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지역의 특성과 공동체를 유지하며 상생하는 재개발이 널리 정착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의 입주 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순환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쫓겨나는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이 상생하며 더불어 사는. 저희 LH는 성남시 2030 재개발을 비롯해 서울 번영 및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주 대책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된 이 같은 정비 사업은 국토부 서울시 LH 합동으로 오는 11월까지 대상지 공모 신청을 받아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투기, 철거 같은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도심 재개발 사업에 공존과 상생의 의미를 불어넣고 있는 순환 정비형 재개발이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양호 문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불교와 전통문화,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선제적 방역을 통해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한국 불교의 자비와 희생 정신이 제대로 평가받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9월 1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